오늘 지금 박 팀장님이 얘기해 드린 것처럼 먼저 K경찰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프로파일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요. 12차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시에는요, AI 윤리랑 스마트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 여기서 사용될 엠본 네오 어,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딩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환경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3차 시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엠블럭 프로그램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하고 주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4차 시서부터는 이제 경찰차를 구현해서 미션을 이제 해보는 거고요. 5차 시에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구조 로봇을 만들고 그 미션을 이제 해보고요. 6차 시에는 라인 트레이싱을 이용해서 순찰 로봇을 만들고 그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는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7차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이제 구현해 보는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8차 시, 여기가 이제 수업의 마지막인데요. 8차 시에는 안전 캠페인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여기 디스플레이 이 장치에서 우리가 뭐 이모지나 어떤 캠페인 같은 것들 제작하는 것들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9차 시에서 12차 시는 이제 프로젝트 시간으로요. 여기에서 이제 로봇 대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차 시, 앞에 90차 시는 로봇 대회 미션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걸 연습하면서 미션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해결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요. 12차 시에는 실제로 이제 로봇 대회를 개최하는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AI 윤리랑 스마트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AI 정의나 그 다음에 AI의 이제 발전 단계,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AI가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체험을 제가 몇 개 놓는데 이제 거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선택해서 체험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의 이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편향된 판단이나 잘못된 정보 생성, 그 다음에 책임의 불분명함,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들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윤리 기준의 수립이랑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3대 윤리 원칙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거에 따른 이제 10대 핵심 요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죄송해요. 잘못, 얘가 지금 뭐가 좀 깨졌네요. 제가 나중에 이거 수정해갖고 다시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I 스마트, 자, 여기 스마트 범죄 예방에 대한 이제 개념이랑 현재 그게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 사례로 해서 이제 서울시의 AI CCTV나 그다음에 AI 순찰 로봇들, 그다음에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의 해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에는 자, 미래 경찰에 이제 실제로 로봇 경찰이 AI 로봇 경찰이 사용되는 예를 한번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AI 경찰이 어떤 어디의 사례도 한번 같이 알아보고 실제로 AI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그것들을 이제 얘기해 본 다음에 구현할 이제 로봇에 대해서 엠본 네오 로봇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교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혹시 교구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저기, 쌤들은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 제가 지금 교구 없이 그냥 들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한번 이모지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이모지로. 자, 여기에서 이모지로 하나 체크만 해주세요. 교구 가지고 계신 분. 이모지로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한번 클릭해서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는 거죠?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진짜? 그러면 제가, 뭐죠? 오늘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박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어, 이 강의 내용을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교고 있으실 때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램보2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램보 네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 보급형, 이제 스팀용용 보급형 로봇인데, 자, 얘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메인 보드가 사이버파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 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코더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 쿼드 RGB 센서로 이제 구성되고 있어요. 조립이 어렵진 않지만, 자, 다 조립된 형태를 갈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제 조립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특징을 살펴보면 사이버파이 자체가 와이파이랑 또 우리 블루투스 블루투스랑 또 랜,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여러 기기들 간에 이제 통신을 통한 다양한 수업도 이제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 모터가 있어서 우리가 속도랑 그 다음에 저희가 속도랑 그 다음에 회전 이런 것들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측정해서 정확하게 얘를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쿼드, 4개의 RGB 센서가 있어서 라인 트레이싱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인보드인 사이버파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버파이는 지금 보시듯이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센서랑 액추에이터 내장돼 있어요. 특히 여기 가운데 1.44인치의 이제 컬러 디스플레이 장치. 얘가 굉장히 좋죠.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글자 출력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또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웨이 조이스틱이 있고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버튼, 위에 있는 게 여기가 B 버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 센서, 여기 구멍이 2개 있거든요. 저 바깥쪽에 있는 게 빛 센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폰, 그다음에 여기에 자일로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5개의 RGB LED가 5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스피커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 자체가 지금 보시면 8메가의 메모리가 있어서 얘도 자그마한 우리가 윈도우처럼 OS 운영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메인 홈페이지로 메인 메뉴로 이제 갈 수가 있는 이제 메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C타입 포트가 있어서 얘랑 컴퓨터랑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코딩도 하고 코딩도 내려받고 그 다음에 전원 공급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이제 사이버 OS라고 해서 운영체제가 있는데 메뉴가 이렇게 5개가, 4개가, 5개, 4개죠. 4개가 있어요. 재시작이랑 프로그램 바꾸기,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도움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메뉴의 이동은 조이스틱으로 하시면 되고 조이스틱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선택하실 건 언어 쪽이 셋 설정에 가서 언어 설정하셔서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꾸기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8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얘를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8개를 제공해줘서 이걸 한 번씩 이제 시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시면 학생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뒤에 3개가, 엠봇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게 라인 팔로우, 라인 트레이싱이고요. 두 번째가 초음파 센서를 위한 장애를 회피 거고요. 세 번째는 조이스틱에 이제 조이스틱으로 방향을 이렇게 내가 지정을 해갖고 누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뭐죠? 전진 3번 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 이렇게 되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도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지막에 올린 프로그램 한 개만 저장이 되잖아요. 얘는 8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이 8개가 있고 내가 여기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던 위치에 있는 게 사라지고 내가 올린 이제 프로그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8개가 항상 유지되는 상태가 있다. 나중에 이걸 다시 리셋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초기화시키는 자, 뭐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우리가 실습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데 크게 얘는 PC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도 가능해요. 태블릿도 가능한데 태블릿이랑 뭐죠? 핸드폰도 가능한데 핸드폰은 너무 좀 작고 힘드니까 솔직히 여기서 핸드폰에서 코딩할 일은 없겠지만 자, 태블릿이나 PC 둘 중에 이제 수업하시는 학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PC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PC는 자, 여기에서 이제 엠블럭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시던지 이 페이지 가셔갖고 프로그램을 자,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나 이제 대부분 윈도우겠죠? 혹시 맥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자기 OS에 맞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셔갖고 설치하시면 돼요. 현재 이제 엠블럭 버전이 5.6이에요. 얼마 전에 다시 올라왔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시 얘도 저기 설치 없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걔도 마찬가지로 앱링크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하긴 해야 돼요. 얘는 웹 장치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요거 설치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자, 가급적이면은 오프라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접속하면은 온라인이 좀 늦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갖고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 C타입 포트 아까 여기 있다 했잖아요. C타입과 뭐지? PC랑 USB랑 연결해가지고 USB 케이블 연결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블루투스 동그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웹 버전인 경우에는 블루투스 동그리 없이 블루투스로 직접 연결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이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 방법으로 블루투스 동그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거고요. 얘는 아직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같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지금 이제 엠봇 딱 보시면은 엠봇에 자, 여기 앞쪽에서 자, 왼쪽 방향이죠. 자, 왼쪽 방향에 보시면 여기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오프 스위치 연결하시고 온 오프 스위치로 이제 켰다 껐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처음에 이제 엠블럭을 설치했잖아요. 엠블럭을 실행을 하시면은 자, 먼저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자, 먼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건 잠깐 제가 프로 가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죠. 나오면 먼저 사이버파이가 대부분 이제 디폴트로 설정해서 나오긴 하지만 사이버파이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드 해갖고 제가 장치를 연결하시면 돼요. 장치를 고르시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여기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장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시면은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다시 껐다 키시면 되고, 요 별표는, 얘는 이제 즐겨찾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거를 엠블럭을 다시 실행했을 때 이 장치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장치 업데이트 하시고, 자, 즐겨찾기로 선택을 하시고,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이제 처음에 수업을 하시거나,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언어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처음에 수업을 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자, USB 케이블이랑 연결을 하신 다음에, 자, 펌웨어 업데이트는 연결을 딱 누르시면, 자, 얘가 연결된 자, 제가 좀 다른 소리가 보이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 USB 케이블로 사이버 파이랑 딱 연결을 하시면, 자, 여기에, 다시 제가 연결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연결된 포트가 나와요. 연결을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설정을 딱 누르신 다음에 보면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업데이트 하시면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 되시거든요. 자, 얘는 한 5분 이상이 걸려요. 네트워크가 좀 느리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떤 때 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랑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얘가 업데이트 된 게 있으면 지금 이쪽에 설정이라고 말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업데이트라고 떠요. 그때 하시거나 또는 얘가 가끔 아무런 동작 안 하고 약간 이게 먹통이 됐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면은 다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항상 처음 하실 때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엠본 네오를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엠본 네오를 사용하려면 여기 확장, 장치에서 확장에 들어가셔서 세 개의 확장 기능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아까 엠버 쉴드 하나 엠버 쉴드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울트라소닉 센서. 자,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코드 RGB 이렇게 세 개 추가하시면 돼요. 자, 요거 세 개 추가하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은 자, 엠버터 세시라는 저기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엠봇의 기본적인 주행과 관련된 어, 블럭들이 있고요. 그다음 익스텐션 포트 요거는 자, 엠봇에 추가적인 모듈을 했을 때 뭐 LED 스트립이라든지 서버 모터든지 이런 추가적인 모듈에 대한 블럭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엠봇에 있는 이제 초음파 센서에 관련된 블럭, 쿼드 RGB 센서에 관련된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네 개의 카테고리 블럭들이 생긴다. 요걸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브 방법이 있고, 업로드 방법이 있어요. 자, 라이브는 말 그대로 지금 이 로봇과, 지금 PC를 US 케이블 연결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얘가 같이 이제 얘를 실행하는 건데요. 얘는 테스트할 때 좋겠죠. 지금 로봇을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하면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테스트할 땐 라이브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하실 때는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실제 코드를 로봇에 업로드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 환경은 이렇고 저기 PC에서의 이제 설정 환경은 이렇고요. 만약에 PC가 없고 태블릿을 사용하신다. 솔직히 핸드폰에서 코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가능하긴 해요. 좀 불편하지만, 자, 태블릿에서 이제 하는 방법은 자,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엠블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런 이제 모양의 앱이 나와요. 자, 얘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간혹, 기계에 따라서 얘가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여기 QR코드 넣어놨으니까, 요 QR코드 찍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이제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하시면 코딩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장치에서 사이버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확장 기능으로 엠버 쉴드랑 울트라소닉 센서랑 그 다음에 쿼드 RGB 센서 세 개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은 자, 여기를 딱 누르시면 이제 블루투스 모양이죠.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처음 연결할 때는 뭐 권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처 기기 액세스 권한 허용, 위치 액세스 권한은 앱 사용 중 허용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를 허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코딩 이제 에디터로 가셔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PC에서 하시든지 태블릿에 하시든지. 그리고 코딩이 아니라 조종용 앱이 또 따로 있어요. 조종용 앱. 얘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9차시에서 12차시까지 로봇 대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코딩 없이 조종을 해갖고 미션을 수행할 거예요. 이제 그때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이제 조종용 앱을 깔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구글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메이크 블럭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런 모양의 이제 아이콘에 이제 앱이 검색이 되시면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치를 선택하시고 엠버2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행 누르시고 그다음 블루투스 얘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한 다음에 자 실행이라는 메뉴를 딱 누르시면은 자 얘가 우리가 요 여기 요 메뉴를 이용해서 이제가 얘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나머지 뭐 선글라스 동작하기 연주하기 뭐 이런 또 이제 음성 인식으로 이동하기, 뭐 이게 움직이기, 이런 명령이, 이런 이제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시면 애들이 한번 같이 해보셔도 되고요. 이 조정하기를 이용해갖고 나중에 로봇대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차 시에 이제 엠블럭으로 이제 우리가 로봇을 제어하는 코딩을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사이버파이에 아까 굉장히 다양한 그 뭐죠?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차나 아니면 구조 로봇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쓸 이제 LED나 소리, 그 다음에 화면에 뭐 출력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그럼 많이 쓰는 이제 것들을 먼저 좀 해볼게요. 자, 먼저 화면에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엠봇의 이제 사이버파이 뒤에 5개의 RGB LED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불을 켜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간단히 테스트니까 라이브로 할게요. 라이브로 한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이벤트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LED를 켜는 걸 한번 해볼게요. LED를 자, 두 번째 여기 예,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색을 선택하는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LED가 이제 켜지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를 조금 잠깐만요. 제가 여기 외장 웹캠을 하나 더 설치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여기 제가 외장 웹캠을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어, 음,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하고. 어, 선생님께서 웹캠 연결하시는 동안 제가 음. 지금 출석부 여기 링크 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출석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음? 자, 아이고, 제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웹캠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RGB, 여기 LED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이제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얘를 선택하셔갖고 LED를 켜시면 되죠. 자, 이렇게 조정하고 여기서 하시고, 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얘가,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요게, 지금 연결이 끊겼네요. 자, 연결이 끊겼네요. 다시 연결해 볼게요. 연결을 하고, 자, 여기서 화면에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색깔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시면 되죠. 뭐 이런 것들이랑 또 이제 우리가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또 뭐 있죠? 소리. 자, 소리도 많이 낼 수 있는데 소리도 여기에서 이제 효과음 소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효과음도 제공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주파수로도 소리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효과음 소리도 이제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이제 뭐죠? 우리가 화면에 글씨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딱 보시면은, 자, 제가 요것도 같이 여기서 이쪽을 볼게요. 제가 화면을, 자, 여기, 제가 이걸 이쪽으로 갔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화면 있죠. 여기, 음성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효과음 소리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LED는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팔레트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여기 RGB 값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도 색상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보죠. 얘가 좋은 점이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도 되게 잘 써줘요. 자, 안녕, 사이버 파이.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안녕, 아이고, 화면에 안녕 사이버 파이라고 이제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도 이제 이렇게 쓰고 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LED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나중에 이제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걸 해보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저걸 해볼게요. 이제 주행을 해볼게요. 자, 주행은 자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엠보2 세시 여기에 블럭에 이제 기본 주행 블럭이 있거든요. 자, 맨 처음에 있는 자 여기 몇 초 동안 어떤 속도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라 이거랑 두 번째는 어떤 속도만 지정돼 있죠. 자, 이런 경 이거랑 그다음에 세 번째 센티미터 단위로 움직이는 거. 이거 세 개를 이제 기본 주행 블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50 RPM의 속도로 이제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왼쪽,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얘는 시간은 없고, 이제 이 속도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종료 조건 따로 줘야겠죠. 버튼 눌렀을 때 멈춘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 이동하는 거, 센티미터로 이동하는 거.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센티미터로 한번 이동하는 걸 해보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센티미터로 이동하는데 지금 여기 책상이 좁으니까 제가 한 15cm만 이동을 할게요. 자, 다 이동하면 화면에 이제 도착이라고 이제 디스플레이 하고요. 디스플레이 도착이라고 글씨를 출력하고요. 자, LED도 자, 저기 LED 한번 켜볼까요? LED도 한번 켜고 자, 소리도 한번 내보죠. 자, 소리도 자, 도착하면은 자, 소리를 한번 내죠. 자, 와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딱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스페이스 키를 딱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얘가, 여기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15cm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실행을 하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소리 나고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주행을 한번 해보죠. 기본 주행을. 자, 여기도 지금 단단히 테스트 할 거니까 라이브 모드로 할게요. 라이브 모드로.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얘가 1초 동안 지금 좀 천천히 가게 할게요. 여기 좁으니까. 자, 여기 이제 20 RPM의 속도로 1초 동안 이동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자, 여기, 우리가 녹색 여기로 이제 LED를 켜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 아래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자, 후진을 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하고, 후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사해서 자, 우리가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왼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걸 해보죠. 파란색으로. 자,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불이 켜지게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왼쪽에 불이 한번 켜지게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왼쪽을 회전해도, 턴 레프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턴 레프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예 완전 왼쪽을 회전하고 싶으면, 자, 여기에서, 자, 왼쪽을 90도가 될 때까지 이제 회전해라. 그래서 완전 왼쪽으로 90도까지 회전을 하는 거를 명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하셔갖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LED 켜지게 하고 왼쪽에 이제 두 개는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으로 90도까지 회전한다. 자, 이렇게 이제 됐으면 이거를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죠. 여기서 자, 위쪽 화살표 키 누르고요. 자, 위쪽 화살표 키 누르고, 자, 뒤쪽,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주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테스트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얘를 이제 업로드 모드로 하셔가지고 선을 빼시고, 이제, 얘를 이제 주행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엠보2에 동작하는 예제들이 요 예제 프로그램에 엠보2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자, 앞에 C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중국, 그 사람,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자, EN이 된 게 영어니까 EN으로 된 걸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장애물 회피, 그 다음에 라인 트레이싱, 컬러 라인 트레이싱, 그 다음에 모션 데모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예제를 한번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제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기본 사용법은 이제 설명드렸고, 이걸 이용해서 그냥 이제 학생들이랑 어떤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차 시까지 이제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4차 시서부터 이제 미션을 해볼 건데, 4차 시는 이제 경찰차 미션을 해서, 자, 세계 경찰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경찰차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 기능들 중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건지 한번 얘기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차 기능을 구현해보는 거죠. 사이렌 울리기. 자, 삐뽀삐뽀 이렇게 해서 지금 주파수로 이제 소리를 내죠. 여기 스피커도 있고, 여기 스피커 있으니까 주파수로 이제 삐뽀삐뽀 유사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차 경광등을 우리가 RGB LED로 이제 이렇게 0.2초 간격으로 빨강, 파랑을 계속해서 키면서 경광등을 구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확성기의 이제 기능을 이제 구현할 건데 얘는 이제 스피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버튼을 눌렀을 때는 녹음을 여기 영상자 여기는 저거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자, 소리 녹음이죠. 소리 녹음이 동영상이 아니라 소리를 녹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이스틱에 이제를 눌렀을 때 녹화를 중단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B 버튼을 넣었을 때 얘를 다시 뭐죠? 재생시키는. 자, 이렇게, 녹음기를 얘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다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음성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동영상 녹화, 동영상 아니라 이제 소리 녹화인데,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녹화 중단하고, 재생하고, 요 세 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재생을 해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성기 역할에서 경찰차에서 우리가, 이제 확성기로 이제 얘기하는 어떤 말들을 이제 녹음해가지고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기본 미션 하고 학생들이 자기만의 또 미션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서 같이 해보고요. 5차 시에는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구조 로봇 만드는 미션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초음파 센서는, 자,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 센서죠. 학생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 알려주고, 지금 현재 이 초음파 센서의 측정 범위는 3에서 300cm까지 측정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이제 또 독특한 점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주위에 지금 4개씩, 자, 블루, LED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상황이나 아니면 감정을 약간 표현하는데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블루 LED, 우리 주변광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자, 여기에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감정을 앰비언트 라이트로 이미 LE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자, 초음파에서 하는 거니까 초음파에 보시면 여기서 울트라소닉 디스플레이 이모션,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탠바이, 행복, 어지러움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LED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초음파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
요거까지 한번, 요거는 그냥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초음파로 장애물 회피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LED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거리를 측정해서 우리가 장애물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거리 값을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에 자, 초음파 센서에서 이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블록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손을 이제 움직이면서 손을 점점 갖고 왔다 하면서 이제 장애물 거리가 잘 인식하는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해보고요.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잘 인식되는지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이걸 갖고 장애물 회피해서 주행하는 걸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자, 요번에는 이제 업로드 모드로 할게요. 업로드 모드로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업로드 모드로 이제 바꾼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음, 이벤트에서 A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버튼이 아까 사이버파이 딱 있으면 여기에 버튼이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얘가 A 버튼, 얘가 B 버튼이에요. 그럼 A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장애물 회피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장애물까지 거리를 측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이제 측정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뭐뭐시면 아니면을 가지고 와서, 자,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울트라소닉 요 카테고리가 맨 위에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센티미터로 얘가 이제 알려주는 블럭이 있어요. 이걸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산해서 자, 이거보다 이제 크다. 뭐 이거 갖고 와서 자,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자, 뭐 내가 정한 기준이 있겠죠. 이제 20cm보다 크다면 자, 그러면 계속 직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자, 속도를 조금, 좀 느리게 갈게요. 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오른쪽으로 회전하든 왼쪽으로 회전하든 아니면 랜덤하게 회전하든 그렇게 이제 회전하면 되겠죠? 지금은 한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걸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얘도 한 20 정도 줄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잠시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기다리기 버튼을 넣어갖고, 회전하면서 잠시 이제 회전할 때, 장애물 있을 때 약간 회전하면서 잠시 기다리는 거. 잠시 기다리기 이런 블록을 넣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냥 얘가 계속해서 움직이면 조금 움직임이 되게 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중간에 기다리기나 이런 거 좀 넣어주시면 조금씩 좀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업로드 모드일 때는 여기 업로드 모드를 딱 누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업로드 이제 진행바가 나오면서 내 로봇에 업로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제가 A 버튼을 눌렀을 때, 자, A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앞으로 가는데 제가 이렇게 자, 손에 이렇게 되면 얘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잠깐만 제가 끌게요. 자, 이래서 이제 장애물 회피하는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구조 로봇, 자, 장애물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 구조 로봇을 이제 미션을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뭐 랜덤하게 회전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다양하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뭐 이런 다른 미션들도 좀 이렇게 수행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조 로봇 때 이제 어떤 구조 로봇을 만들 것인지 학생들이랑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만들어서, 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장애물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실 때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나 지금 저희가 엠봇을 이제 이런 박스에 이제 가져가실 거예요. 그럼 이 박스들을 엠봇 하나당 이런 박스에 들어가서 가니까 이 박스를 이용해 갖고 아마 장애물
같은 것들을 만드셔갖고 애들이랑 같이 미션을 좀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션을 만들어서 내가 장애물 위치, 그 다음에 구조 위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런 미션 활동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차 시에는 이제 순찰 로봇 만들기 해서 쿼드 RGB 센서로 이제 우리가 라인 트레이싱을 해서 순찰 로봇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쿼드 RGB 센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여기,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보시면은, 자, 아, L1, R1, L2, R2 해갖고 이 네 개의 RGB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네 개의 필 라이트가 있어서 주변 광의 이제 간섭을 줄여서 좀 더 얘가 잘 색을 인식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죠. 얘는 이제 거리가 감지 범위가 5에서 15mm예요. 근데 뭐 저희가 똑같이 이제 조립을 해서 가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신경 안 쓰셔도 잘 될 거예요. 뭐 다르게 조립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조립을 똑같이 하니까 이게 뭐 감지 거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정도요, 실제로 지금 크게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흰색 표면에 검은색 라인으로 할 때는 크게 보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다른 색깔, 무슨 다른 색깔의 무슨 라인이 좀 틀리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보정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두 번 누르시면 얘가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때 라인이 있으면 걔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스위핑 이렇게 하시면서 보정을 하시면 돼요. 요거 잘 모르시면 제가 여기에 음, 유튜브에 이 보정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흰색의 검정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할 때 지금 여기가 쿼드 RGB 센서에서 4개인데 지금 복잡한 그 뭐죠? 복잡한 라인이 아니면은 솔직히 2개 갖고 충분하죠. 그리고 저희가 아마 여기 엠보시 갈 때 엠보 상자당 라인 트레이싱용 이제 종이가 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 트레이스용 올라가는데, 음, 이렇게 돼 있어서 얘도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볼게요. 복잡한 건 아니라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잡한 건 아니라서 2개 갖고서 충분히 라인 트레이싱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랑 내가 라인을 다시 그려서 뭔가 좀 다른 복잡한 라인으로 라인 트레이싱 하겠다. 그럴 때는 뭐죠? 네 개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보통 2개, 가운데 2개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이 2개를 가지고 상태가 이제 4개가 나오겠죠. 00, 10, 01, 11. 그래서, 자, 얘가 흰색의 배경, 흰색이 있을 땐 0이고요. 검은 라인 있을 땐 1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상태를 가지고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흑백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라인 트레이싱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배경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색상을 기준으로 이제 색상을 감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요 라인으로 이제 많이 하겠죠. 요 라인으로.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라인 따라가기는 뭐, 이제 요 라인이 11이라는 건 뭐죠? 얘가 검정색 2개의 가운데 네, RGB 센서가 둘 다 검정색 라인 위에 있다는 거죠. 지금 검정색 라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럼 얘는 이제, 그냥 쭉 가다가 검정색 라인을 만나면 이제 멈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내가 B 얘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11이면은 자 얘는 검정색 라인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직진하라는 거죠. 검정색 라인. 검정색 라인이 끝나면 검정색 라인이 아니면 둘 다 그때 이제 멈추라는 거겠죠. 자, 검정색 라인이 끝날 때까지 검정색 라인이 있을 때까지 따라가고 검정색 라인이 사라지면 이제 멈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RGB 센서를 가지고 얘를 이제 조정을 해보고 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검정색 여기 박스 안에 이제 로봇을 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안을 벗어나지 않게 이런 미션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시간이 되시면 이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진을 하다가 검정색 라인에 만나면 얘가 후진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회전해서 가고 이렇게 계속 그걸 반복하면 이 사각형 빠져나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거는 미션을 다양하게 만드셔갖고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시면 다양한 미션을 하시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몇 개 빼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찰 로봇을 이제, 마찬가지로 순찰 로봇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순찰 로봇을 만들지, 시나리오랑 미션들을 이제 같이 학생들이랑 만드셔갖고, 이것들의 미션을 이제 해결해 보는 걸 하면 되겠죠. 자, 7차 시에는 이제 자율주행 체험에서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해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들, 자, 그 다음에 센서나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음, RGB 센서를 가지고 라인 트레이싱 이제 하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둘 다, 에론과 아론이 둘 다 검정 라인에 있을 때는 직진을 하면 되고, 자, 얘가 둘 다 이제 흰색 배경에 있으면 정지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론은 검정 라인, 아론은 이제 흰 데가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가야겠죠?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오른쪽이 더 빨리 회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회전해야겠죠. 그럼 왼쪽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회전을 해서 이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가운데 두 개의 RGB 센서를 가지고, 자, 둘 다 검정 라인에 있을 때는 직진. 그 다음에, 오른쪽만 검정 라인에 있을 때는, 자, 오른쪽으로 이제 회전해야겠죠. 그 다음에 왼쪽만 검정 라인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회전해야 될 테고, 자, 이제 흰색 배경에 있을 때는 이제 좀 후진을 하거나 멈추거나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라인 트레이싱 자체가 이렇게 되게 이걸로 해보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되게 부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이제 편차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부드럽게 라인 트레이싱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거는 이제 지금 수업하시는 대상의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이제 쉬운 방법으로만 하시고 애들이 잘하면은 꼭 고학년이다. 그러면 이런 편차를 이용한 라인 트레이싱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편차는 자, 검은 라인이 있으면 검은 라인의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요. 검은 라인에 있으면 0이 있고요. 0의 값을 갖고, 검은 라인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편차는 마이너스 100에서 104의 값을 가지는데, 자, 여기 이제 RGB 센서 블럭인데, 서 편차의 값을 내가 읽어올 수가 있어요. 요거 저희 디스플레이에다 읽어오면 되죠. 자, 여기를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얘다 뿌려주고, 편차가 마이너스 25에서 자, 25 사이일 경우에 이제 직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차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때, 그럼 왼쪽에 있을 때죠. 그럼 왼쪽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계속 회전하게 하고요. 또 여기가 아니면 뭐죠? 25보다 클 때니까 이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회전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좀 더 최적화된 라이트싱을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번에는 기본 속도에 조향 계수랑 이제 편차를 이제 같이 곱해갖고 좀 더 이제 뭐죠? 음, 좀 더 부드럽고 최적화된 라인 트레이싱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고학년들이나 좀 잘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코더 모터의 전력을 이제 설정해서 회전시키는 여기 블럭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조립이 이제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인데 오른쪽 모터에 마이너스 값을 주고 얘는 플러스 값을 줘야 얘가 직진을 하게 돼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값을 이제 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기본
속도를 정하고요. 조양, 개수를 이제 처음에 한 0.6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파워에는 마이너스 값을 주시고, 왼쪽 파워에는 이제 플러스 값을 주셔갖고, 여기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터 값의 출력을 이제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이게 정답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라인이 막 이런 라인은 좀 뭐죠? 이런 라인이나 또 이렇게 부드러운 라인이나 다 이 값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정답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라인 트레이싱 할 때 먼저 이렇게 기본값을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얘가 막 진동하듯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너무 큰 거래요. 그러면 요걸 좀 조정해 보시고 완전히 궤도에서 너무 벗어나면은 요 값이 너무 작은 거니까 이런 것들 이제 조정하면서 현재 그 라인에 최적화된 라인 트레이싱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많이 어려워서 고학년 애들이랑 하실 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까지 같이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까지 같이 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장애물이 없으면 계속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미션을 이제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8차 시 수업에는 안전 캠페인 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세계의 이제 안전 캠페인 이런 것 사례도 좀 보고 우리나라 사례도 같이 얘기해 보고 자, 또 이제 사이버파에 굉장히 또 좋은 기능이 아까 그 디스플레이에다가 내가 이모지도 그리고 스프라이트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냥은 아니고 확장 블럭을 하나 확장 기능에서 디스플레이를 하나 가져오셔 갖고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얘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확장 기능에 딱 가셔서 여기에 디스플레이라고 치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치시면은 자, 여기 디스플레이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스프라이트랑 두들이란 두 개의 블럭 카테고리가 생기는데 여기 스프라이트에서 보셔가지고 자, 여기 맨좀 백그라운드 색깔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이제 내 이모티콘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 여기 있어요. 이거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사이즈. 자, 여기서 사이즈 지정하고, 실제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뭐죠? 그냥 안 돼요. 렌더를 해야죠. 렌더링을 해야죠. 렌더링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모티콘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모티콘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변수만 해서, 스프라이트 S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제가, 자, 여기에서 언제 이제 얘가 나오게 할 거냐면 이벤트에서 A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게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업로드 모드에서만 돼요. 얘가 라이브 모드에 업로드 모드 다 되는 게 있고 업로드 모드만 되는 게 있고 라이브 모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업로드 모드에서만 돼요. 자, 그래서 배경은 약간 이제 배경색은 자, 여기서 뭐 약간 이런 하늘색 할까요? 여기 하늘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료 변수에서 자 여기에 값에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저장을 할게요. 자 이거 저번에 제가 그려놓은 건데 자 이걸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애들이 이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걸로 스프라이트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게임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좀 작아요. 그래서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퍼센트에서 한 400%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하면 안 나오겠죠. 렌더를 해야 항상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근데 업로드 하시고, 업로드 이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고, 뭐가 에러가 났네? 자,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잠깐 뺄게요. 뭐가 지금 뭐 에러 났는데 다시 올릴게요. 다시 올리고, 에러가 나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거 잘 읽어보시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A 버튼 딱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빛 때문에 너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오셨죠? 이제 빛 때문에 좀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내가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걸 안전 캠페인 여기다 글씨도 쓰고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안전 캠페인도 이제 애들이랑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게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9차 시부터 12차 시는 우리 로봇 대회 미션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매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메이크 X 대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 미션당 2분 30초, 150초 동안 이제 완료를 해야 돼요. 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 아까 그 앱, 조정 앱으로 이제 할 거예요. 조정 앱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경기장이 다 배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을 보시면 여기에 창고 영역 해갖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이 있고 여기가 스토리지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장 면적 이렇게 돼 있고요. 미션을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50 바이 5 바이 5에 이제 큐브가 10개가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미션을 한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간을 보시고 한 개만 하셔도 되고 또 2개 하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지금 밑에는 빨간색 점이 있는 큐브가 있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큐브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4개 놓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2개 놔서 자, 여기서 시작해 갖고 얘를 이제 빨간색 점이 없는 건 빨간색 여기 시작이 있지. 그다음에 빨간색 점이 있는 건 여기 빨간색 위치, 그 다음에 빨간색 점이 없는 건 파란색 위치에다가 2분 30초 동안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갖다 놓은 개수당 50점을 줘갖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미션 2는 자, 여기에 큐브 블록 10개를 갖다 이렇게 쌓아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요 창고 위치에다가 얘를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위치에 갖다 놓은 큐브가 하나마다 이제 50점씩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션은 지금 마찬가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창고 위치에 놓는데 자, 1, 2, 3, 4, 5, 6은 여기 번호가 있어요. 1, 2, 3, 4, 5, 6은 한 개씩 놓고 7, 8번은 이제 두 층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분 30초 안에 얘를 조정을 해갖고 미션을 수행하는 거를 2시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미션을 이해하고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2시간은 이제 실제로 대회를 열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대회를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조금 오버했는데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 이제, 박 팀장님께서 요 지금 영상이랑 이거 교환이랑 다 공유를